네. 아름다움이 원죄를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세 분 이야기 들었는데요. 다음은 글쎄요.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워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유명세에 맞지 않은 행동으로 구설에 오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기 아이돌 샤이니 멤버 온유의 성추행 의혹인데요. 이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온유 측 변호사가 피해 여성의 고소 취하서를 대리 제출해서 셀프 취하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좀 저희가 예의주시하고자 합니다. 셀프 취하, 이 문제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네. 박지원 변호사. 네네. 온유 씨에게 지난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8월 11일 날 8월 10일 날 오전 7시 10분경입니다. 강남의 유명 클럽에서 본인의 DJ 거를 축하하는 기념으로 친구들하고 아니면 지인들하고 술을 좀 마시면서 클럽 공연을 클럽에서 이제 춤을 좀 추다가 20대 여성하고 지금 만진 혐의라 그러는데 만지거나 아니면 접촉했기 때문에 강제추행죄로 지금 고소된 사건이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지금 고소장이 제출돼서 그렇지만 지금 강제추행 성범죄 같은 경우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일단 피해 여성이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확하게 여기에 닿았었어요. 처음에 수면을 한번 이러니까 그런 했거든요. 진짜 똑같은 게 또 든 거예요. 이동훈 차장, 저 피해 여성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특정 신체 부위 좀 닿았다는 건데 한 2번 정도 닿았다는 건데 그럼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지금 온유 씨가 이렇게 만진 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플로어에서 춤을 추다가 이렇게 접촉이 있었던 건가요? 뭐 지금 이제 언론 보도 내용만 있고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일단 이제 주변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종합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온유 씨가 그날 새벽 5시 반에 친구들과 술이 좀 어느 정도 마신 상태에서 그 클럽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말도 좀 또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신체 접촉이 있었을 때는 본인이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 옆에 서서 춤을 추던 여성의 특정 부위를 만졌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었는데 그 처음 접촉이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이 여성도 뭐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지만 그로부터 한 40분 정도 지나서 다시 한번 온유 씨가 일어나 있는 상태에서 또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니까 이 여성과 여성의 친구들이 이거 의도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항의가 됐고 인근 지구대까지 직접 다들 동행을 해서 갔다가 거기서 이야기가 잘 되지 않으니까 결국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소속사 측에서는 오해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사실상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고요. SM이 이제 소속 공식 입장인데 SM 입장에 따르면 오해를 풀고 이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고소 취하서가 제출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좀 문제 부분이 뭐냐면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고소 취하 여부하고 상관없이 성범죄는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박지원 변호사, 이게 고소 취하하는 거를 피해 여성이 또는 피해 여성의 지인이 이렇게 경찰에 제출한 게 아니라 온유 씨의 변호사가 싹 대리로 고소 취해서 받아다가 경찰에 착 제출했다는 건데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 얘기 드리는 거죠. 그렇죠. 왜 그 두 마리 치킨도 마찬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왜 직접 피의자 아니면 피해자나 그 피해봤던 사람이 제출하지 않고 가해자의 변호사가 제출한 문제를 삼는데 근데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가는 게 좀 불안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중간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너무나 급박하게 이 합의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그 부분이 조금 문제될 수 있고 그래서 합의를 종용한 게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종용하면서 너무나 급박하게 어쩌면 거액의 어떤 그런 합의금이 제시되거나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건의 본질보다는 합의 부분, 합의가 너무 빨리 되고 왜 저렇게 변호사가 빨리 제출됐느냐,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좀 이미지에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당사자들이 이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될 경우에는 더더욱. 근데 참 연예인 성추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것도 참 눈살 찌푸리게 해요. 연예인 중에 이제 유명한 우리 예전에 스테이지 아이들의 이준호 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클럽에서 성추행을 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지금 받고 있고요. 그렇죠. 개그맨 조원석 씨 같은 경우도 클럽에서
강제 추행을 했던 혐의가 지금 뭐 화면에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소 고발이 되는데 네. 예전 같으면 연예인이 뭐 그래 하면 이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증거 확보하는 게 어려움인데 지금 같으면 좀 CCTV에 바로 나오고 있고요. 네. 피해 다 받으면 바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이든 뭐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당연히 안 해야 되고 바로 고소나 신고가 되고 지금은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사랑에는 책임이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죠. 연예인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직업뿐입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추문 논란 자체에 휘말려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